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6일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1급 비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미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지요. 특히 해당 기밀 문건에는 러시아에 대한 대공습에 앞서 우크라이나군을 증강시키기 위해 미국과 나토가 무기를 추가로 보급하고 군대를 증강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출된 기밀문서 가운데 2월 23일자로 된 한 문서에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은 기밀문서라는 의미의 Secret No Foreign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문서에 한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인데, 지난 8일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에 한국 관리들을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는데,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공급할지에 대한 논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 관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나온다 이거지요. 또한 CIA가 작성한 문건에는 정보 획득 방법으로 시긴트, 즉 전자정보를 이용해 획득한 정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첩보활동을 막아내는 방첩활동에 실패한 것이 되지요. 이러니 대한민국 방첩기관인 국정원과 전 기무대인 방첩사가 소함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에 앞서 청와대 용산 이전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경정권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거론되었던 수많은 문제점 중에 보안 문제가 정확히 터져나온 것이지요. 기존 청와대는 수십 년간 축적된 방호 및 방첩시설이 갖춰져 있어 실제 벽의 두께도 상대의 시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는데, 당연 이전한 용산에는 청와대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겠지요. 이전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수많은 인부들이 왔다 갔다 했고, 이러한 인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다 한 것인지, 공사업체 역시 제대로 보안이 가능한 업체인 것인지, 상대국 또는 적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시설이 통째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취약성은 자신들의 첩보활동에 최고의 기회가 되었을지 모를 일이지요. 그러니까 경정권은 옮겨가는 국방부도 노출한 셈이 된 것이고, 일반에 공개한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청와대 역시 노출시킨, 그야말로 양쪽을 모두 망가뜨린 꼴이 됐다 이겁니다. 이러니 미국의 정보기관은 기존에 비해 첩보활동이 더 용이했을 일이고, 더 큰 문제는 과연 우크라이나 관련 도청만 있었겠냐 이거지요. 정보 생산 과정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분석하는 것이니 시긴트 외에 휴민트도 당연히 가동되고 있었겠지요. 지난 2018년 흑금성으로 유명한 박채서 전 대북공작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김어준, 한미합동정보대에서 3년을 근무하셨는데 여기는 미국 쪽 정보기관하고 합동으로 움직이는, 여기서 3년 근무하는 동안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는 인사, 뭐랄까요,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고위직에 있다든가 아니면 저명한 인사들, 그 인사들이 대략 386명이라고 특정하셨는데, 본인이 파악한 숫자는 386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 정보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 그런 거지요. 박채서, 제가 그러니까 유출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각 분야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김어준, 중요한, 거기서 공무원들도 있었습니까? 박채서, 당연히 공무원이 있지요. 주로 공무원들이 많지요. 김어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한국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빼내고 있는데, 그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알아보기 시작하신 거군요. 박채서, 정보 공작은 어느 한 군데에 치우쳐진 게 아니고 전반적인 첩보라든가 라인을 다 구성해 놓거든요. 김어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연예인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를. 박채서, 그렇지요. 연예계를 통해서 정치계에 접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군사라고 해서 군인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그렇지요. 박채서, 군대에 관련된 또 여러가지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상대국의 공작이나 접근을 할 때, 정보 수집을 할 때 그거는 필수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망을 구축합니다. 그건 기본이지요. 김어준, 영화에서만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군요. 박채서,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얘기하면 또 의심할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본하고 미국 측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한 공작이나 정보망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과연 일본이나 미국에 나가서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점이 참 많더라고요. 일본에 여기 정보관 애들하고 제가 코리안 호텔 식당에서 4시간 동안 전국 토의를 하는데 제가 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내부에 정통합니다. 김어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미국도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나 고위 공무원들 혹은 각계 저명한 인사들을 그렇게 포섭해서 정보원으로 쓰고 일본도 마찬가지겠네요. 박채서, 일본이 제가 볼 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김어준, 일본에 정보를 주는 또 한국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있겠네요. 박채서, 일제시대부터 일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시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일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지요.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인이 한국 사람이고 대개 또 부인들이 기자라든가 언론계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어준, 일본은 오히려 더 훨씬 쉽겠네요. 박채서, 더 쉽지요. 김어준, 일본은 기본적으로 제1교포도 있고 또 피부색도 같고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박채서, 비슷하지요. 김어준, 일본이 훨씬 더 광범위한 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김어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더 광범위할 것이다. 미국은 본인, 선생님이 직접 확인한 숫자인 것이고 그러면 지금 더 늘어났겠네요. 이 숫자가. 박채서, 그 당시 저희들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걸 파악하는 게 판단컨대 그 협조관이라는 사람 생각에는 최소한 이거보다 한 4배에서 3배는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추측하더라고요. 박채서, 정계, 재계의 고위직들, 내로라는 기업인들 많지요. 특히 학계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김어준, 학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학계에 특히 미국 쪽의 논리를 학자 이름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채서, 제가 그때 파악한 것이 386명에서 제일 많은 게 학계가 80명이 넘더라고요. 김어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듣다 보면 이거 분명히 일본 논리인데 싶은 일본 쪽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학계들의 교수들이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박채서, 더 했을 것인데 그때 나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혼나기만 했지요. 입을 다물고 절대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엄명을 받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을 못했어요. 김어준, 이 얘기, 특히 일본 쪽 얘기를 더 들어봐야. 미국은 오히려 충격이 좀 덜합니다. 그것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일본은 사실은 우리는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정보 지배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정보를 쭉쭉 뽑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박채서, 간단합니다. 일본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를 와요. 방학 때 오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또 가요. 그리고 대학을 최소한 우리나라 상류대학을 애들이 대학 유학으로 옵니다. 그러면 대학 다니는 동안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되지 않습니까? 김어준, 그렇지요. 박채서, 도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 상사원이나 대사관 주재원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있으면 대학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한국의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각계의 중요한 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친구가 되는 거지요. 박채서, CIA 같은 경우는 공채로 중학교 때 픽업을 해요. 자질 있는 사람을 픽업해서 키우는 거지요. 그때부터 한국 요원이면 한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전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어준, 이게 진짜입니까? 박채서,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기본으로 그렇게 해요. 미 CIA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선발해서 전문 교육을 시켜요. 10명을 키웠으면 그 중에서 한 5, 6명 정도 최종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탈락이지요. 김어준, 그러니까 그런 정보기관에서 여러가지 프로파일상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어릴 때는 그런 심각한 의식은 없을 테니까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성장해가면 성인이 되어가면서는 이제 직접적인 임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군요. 박채서, 그러니까 제가 같이 만났던, 접해봤던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흑색 요원들이요. 100%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발음이 꼬이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튼을 치고 말만 들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유창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와서 여기 한국물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습관에 아주 김어준, 일본도 그런 식으로 육성합니까? 박채서, 일본은 더 심하지요. 가까우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미국이 도감청을 통해 대통령실을 뚫었다면 일본은 안 했겠냐 이거지요. 흑금성의 증언으로 보면 미국보다 더하면 더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결국 이 사건은 단지 미국의 보안문서의 유출이 아니라 그 문건 내용에 대한민국을 도감청한 것이 나왔고, 그렇다면 도감청만 했겠냐는 추정이 당연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만 했겠냐는 추정이 당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첩보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창과 방패처럼 첩보와 방첩이 부딪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방첩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겁니다. 국정원과 전 기무사인 방첩사가 당연 방어를 해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국정원은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바쁘지요? 방첩사는 천공수사로 바쁘지요? 이러니 뭘 기대하고 뭘 안심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빈 방문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국 만찬 건배 한 잔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